강백호가 최하준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순간 채화영이 평생 숨겨온 드림가의 진짜 균열이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는 강백호가 최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겉으로는 비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힌 상태였는데요. 자신이 평생 형으로 여겼던 강백호가 사실은 드림가의 더 깊은 정통성과 연결된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강준호에게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강준호에게 강백호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에게 선택받은 사람, 한영자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 그리고 이제는 최하준이라는 이름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강백호를 볼 때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오장미는 그런 강준호의 흔들림을 보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에게 중요한 건 강백호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강백호가 자신을 이용하지 않았고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기다려줬고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준호가 결국 장미씨도 힘있는 사람 옆에 서는 거였습니까? 라고 비뚤어진 말을 던져도 오장미는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씨, 제가 백호씨 곁에 있는 건 힘 때문이 아니에요. 백호씨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강준호에게 가장 아픈 말이었을 겁니다. 강준호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점점 채화영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채화영은 강준호의 무너진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강준호를 위로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들을 자기 복수와 권력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강준호에게 드림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로 야망을 부추겼고 오장미를 사랑하는 마음마저 이용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랑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 오장미를 이용해서 내 왕국을 가질 생각만 해. 강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오장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이 집착과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자신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장미와 강백호는 채화영을 감정으로만 상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채화영은 늘 증거를 없애고 사람을 흔들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장미와 강백호도 이제는 채화영의 약점을 정면으로 찔러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채화영과 이강혁 사이의 균열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은 오랜 세월 채화영의 그림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채화영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 씨, 채화영이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어지면 제일 먼저 버릴 사람이 채화영이에요. 이 말은 이강혁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 수많은 일을 감추고 때로는 사람을 위협하고 때로는 증거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에게 자신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한영자가 이강혁 앞에 나타나면서 이강혁의 흔들림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영자는 이강혁을 무조건 악인으로 몰아붙이기보다 그가 아직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이강혁 씨, 채화영 씨를 지키는 게 정말 당신 인생 전부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은 명령을 했고 한영자는 선택을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강혁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채화영에게 이강혁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를 함께 묻어둔 금고 같은 사람이었고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야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강혁이 한영자 앞에서 흔들리는 듯 보이자 채화영의 질투와 불안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한영자 때문에 나한테 등을 돌리는 거야? 한영자가 그렇게 좋아? 이강혁은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둔 적은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채화영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강혁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되묻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이 균열을 더 키우려 했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의 목소리를 이용한 심리전까지 생각해냈습니다. 마치 채화영이 이강혁을 버리려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고 이강혁의 절망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을 겁니다. 자신은 채화영을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채화영은 자신을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채화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강백호에게 마대창을 믿지 말라고 흔들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널 위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평생 사람을 카드로만 봤어. 너도 다르지 않아. 이 말은 강백호에게 아픈 지점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이제 최하준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지만 그 이름이 정말 자신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채화영의 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할 겁니다. 마 회장도 당신도 드림이 감춰온 죄도 전부요. 채화영은 그 대답을 듣고 강백호가 단순히 오장미 곁에 선 남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백호는 따뜻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고 최하준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욕망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채화영을 구하기 위해 마대창의 집에 정원사로 잠입하고 오장미와 강백호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순간마다 강준호는 예전의 냉정한 셰프가 아니라 채화영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오장미는 그런 강준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준호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준호가 오장미를 향해 미련을 드러낼수록 오장미는 더 선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준호 씨를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은 달라요. 저는 백호 씨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강준호를 더 깊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강준호는 오장미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오장미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강백호가 최하준이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자 강준호의 질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강준호는 강백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너랑 난 완전한 남이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안 가져도 되겠네. 강백호는 더 이상 형이라는 이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강준호,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괜한 짓 하지 마. 이제 나도 안 참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형제라는 말로도 덮을 수 없는 금이 생겼습니다. 오장미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모든 증거가 오장미를 향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늘 그랬듯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무너질 뻔했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장미를 빼내려면 분노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백호는 사건의 배후를 추적했고 마대창의 금고에서 인감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감도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마대창의 이름과 권한을 이용해 판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빼내기 위해 채화영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오장미는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이 일은 단순한 구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죄인이 될 수 있는지 직접 겪었고 채화영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장미, 정숙희, 강백호는 채화영의 자금줄을 막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돈을 썼고 증거를 덮는데 돈을 썼고 자기 왕국을 유지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줄을 끊는 것이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채화영의 황금 금고가 털리고 고급 분재들이 보육원으로 기부되자 채화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빼앗기는 감각을 맛보았습니다. 채화영은 남의 인생을 빼앗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자기 것을 잃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다 어디 간 거야? 내 것들이 다 어디 갔냐고. 오장미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것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채화영에게 가장 큰 모욕처럼 박혔습니다.